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라중학교 1학년 과학 9차시 여기 소중한 생물 다양성이라는 내용을 주제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선생님이 조금 평상시와는 다르게 선생님이 이전까지는 막 학습지에 이렇게 연필로 직접 쓰면서 수업을 진행했었는데요. 오늘은 여기 태블릿 PC로 선생님 얼굴 여기 조그맣게 나오게 해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준비물이 있어요. 첫 번째 교과서 있어요. 교과서 몇 페이지냐면 114페이지 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학습지를 여기 PDF 파일로 받았는데 학습지 9차시 학습지입니다. 9차시 학습지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수업을 진행해 볼게요. 자, 지금 여기 화면 녹화하면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114페이지입니다. 수업의 주제는 소중한 생물 다양성이라는 내용으로 오늘 진행을 할 텐데요. 교과서 114페이지 요 위편을 보면은 위에를 보면은 여기 만화가 있어요. 만화. 참새가 사라지는 것은 흉년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흉년이 뭘까요? 흉년은 뭐랑 관련이 있죠? 그렇죠? 한 해 농사가 망했다는 거예요. 한 해 농사가 망했다. 선생님, 이 글씨가 지금 태블릿 PC를 한 손으로 이렇게 세워서 얼굴이 나오게 하려고 한 손을 세워서 세우고 찍고 있어서 글씨가 조금 이상한 점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농사랑 관련이 있는데, 그럼 참새랑 농사랑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그리고 만화 보면은 여기 밑에 메뚜기 살려 누가 참새 좀 잡아주세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메뚜기, 참새, 농사 이 세 가지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그것은 잠시 후에 요 내용에 대해서 배운 다음에 여기 밑에 요 먹이사슬과 관련된 생태계,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배운 다음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교과서를 조금 읽어볼게요. 자, 생태계에는 다양한 생물이 먹이 그물로 얽혀 있어요. 먹이 그물이 뭐냐면 먹이 그물은 여기 먹이 그물이 단순하다. 먹이 그물이 복잡하다. 선생님이 3단원 초반에 먹이 그물 요런 그림을 두 가지 비교해 준 적이 있는데요. 생태계 다양성 할 때 근데 요 먹이 그물이 뭐냐면 자, 여기 먹이 그물이 뭐냐면 생물 사이에는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요 밑에 그림을 보면은 여기 밑에 그림을 볼게요. 지금 풀이라는 생물을 누가 먹죠?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라는 생물을 참새가 먹습니다. 이 참새라는 생물을 또 누가 잡아먹죠? 부엉이가 잡아먹어요. 이렇게 생물 사이에서는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가 만들어지는데 이를 먹이 사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먹이 사슬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서 마치 그물처럼 지금 보면은 먹이 사슬이 아주 복잡하게 얽혔죠. 그죠? 이렇게 마치 그물처럼 형성된 것을 먹이 그물이라고 합니다. 먹이 그물. 그래서 여기 그림 보면은 그림 가와 나를 비교해 보면은 그림 가는 먹이 그물이 어때요?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죠. 풀, 메뚜기, 참새, 부엉이 이렇게 네 단계로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여기 나를 보면은 먹이 그물이 아주 복잡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새우, 물고기, 오리, 백로, 풀, 메뚜기, 참새, 부엉이, 뱀, 쥐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가랑 나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에 배웠을 때는 가랑 나 비교했을 때 어떤 생태계가 생물 다양성이 높다. 이것은 말할 수 있었죠. 그죠? 어떤 게 높죠? 그렇죠. 나의 생태계가 생물 다양성이 높다, 뭐 크다 이렇게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교과서를 조금 읽어볼게요. 생태계에는 다양한 생물이 먹이 그물로 얽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생물이 이제 사라집니다. 사라지면 다른 생물들도 영향을 받겠죠? 그러면 그 생태계 전체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요 내용에 대해서 오늘 배워볼 텐데요. 자, 예를 들어서 쭉 읽어봅시다. 밑에 그림 가와 같이 생물 다양성이 작은 생태계는 어떤 생물이 사라지면 그 생물과 먹고 먹히는 관계를 맺고 있는 생물이 직접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생태계 전체가 쉽게 파괴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같이 생물 다양성이 큰 생태계는
먹이 관계에서 사라진 생물을 대체하는 생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보다는 안정된 생태계를 유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좀 쉽게 와닿지 않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를 봐볼게요. 자, 만약 참새가 사라진다면 가 생태계랑 나 생태계에서 메뚜기랑 부엉이는 각각 어떻게 될지 요 내용입니다. 아이고. 어떻게 될지 요 내용입니다. 먼저 가 생태계 봐봅시다. 가. 참새가 사라졌어요. 참새가 사라졌어요. 어휴, 잔인하지만 뭐 X로 쳐볼게요. 참새가 사라졌어요. 그럼 가랑 나에서 메뚜기는 어떻게 될까요? 메뚜기는 참새, 메뚜기를 잡아먹는 포식자인 참새가 없어졌어요. 그럼 메뚜기의 개체 수는 어떨까요? 메뚜기의 개체 수는 아주 급격히 증가할 겁니다. 그죠? 메뚜기의 개체 수가 증가하면은 메뚜기가 잡아먹는 누구 있죠? 풀은 어떻게 될까요? 메뚜기 수가 많아졌으니까 풀을 다 잡아먹어서 풀도 많이 줄어들겠죠. 그죠? 그리고 부엉이 봅시다. 부엉이는 어떨까요? 부엉이는 지금 여기 가 생태계에서 누구만을 잡아먹었어요? 부엉이 메뚜기 못 잡아먹어요. 그죠? 부엉이 누구만 잡아먹었어요? 여기 참새만 잡아먹고 살았어요. 근데 참새가 사라졌으니까 부엉이는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먹을 게 없어서 부엉이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럼 결국 가 생태계는 메뚜기만 남았었는데 메뚜기가 많아서 풀을 많이 먹다 보니까 풀도 또 없어졌겠죠. 그죠? 그렇게 되니까 메뚜기도 결국 시간이 지나서는 이 생태계 전체가 다 파괴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자, 이번엔 옆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 나 생태계입니다. 나 생태계에서 봐볼게요. 나 생태계를 보면은 내가 좀 안 되네요. 자, 나 생태계를 보면은 나 생태계에서 이제 누가 없어졌죠? 참새가 없어졌어요. 참새가 없어졌습니다. 참새가 없어졌을 때 메뚜기랑 부엉이의 부엉이는 어떤 반응을 어떻게 뭐 영향을 받는지 그것을 알아보는 거였는데, 자, 메뚜기 봐봅시다. 메뚜기. 참새가 없어졌어요. 참새가 없어졌는데 메뚜기는 지금 풀을 먹고 살아요. 그죠? 메뚜기는 풀을 먹고 사는데 그렇다고 참새가 없어졌다고 요게 없어진 거죠. 그죠? 참새가 메뚜기를 먹고 살았었는데 참새가 없어졌어요. 그럼 메뚜기의 개체수가 아까 가처럼 많아질까요? 아니죠. 메뚜기를 먹는 지금 생물 다른 것들이 있죠. 또 누구 있어요? 쥐도 있고, 그죠? 쥐도 있고, 누구 있죠? 그죠? 메뚜기는 지금 쥐밖에 없네요. 쥐, 그죠? 쥐가 메뚜기를 많이 먹기 때문에 가 생태계 가보다는 메뚜기의 개체수가 막 급격하게 증가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그럼 풀에도 좀 영향을 적게 주겠죠? 그리고 이번엔 부엉이를 봐봅시다. 부엉이를 보면은 여기 생태계에서는 부엉이가 먹는 것이 많아요. 누구 먹죠? 오리 먹고 참새 먹고 쥐 먹고 뱀 먹고 여기 또 쥐도 먹네요. 그죠? 또 다른 쥐. 자, 이렇게 먹는데 요 중에 부엉이의 식량 중에 부엉이가 먹을 수 있는 생물 중에 참새가 없어졌어요. 그럼 참새 없어졌다고 부엉이 밥 못 먹고 죽을까요? 아니죠. 누구를 먹을 수 있어요? 오리 먹을 수 있고 또 뱀 잡아먹을 수 있고 쥐를 잡아먹을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만약에 나 생태계에서 참새가 사라졌다 하더라도 부엉이, 메뚜기, 또 쥐, 뱀, 오리, 백로, 작은 물고기, 새우 이렇게 다양한 생물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부엉이랑 메뚜기가 받는 피해가 가보다는 크진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내용에서 봤듯이 사라진 생물을 대체하는 생물이 있기 때문에 안정한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맨 위에 만화로 가봅시다. 참새가 사라지는 것과 흉년은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이해가 됩니까? 자, 어떤 관계가 될까요? 자, 우리가 선생님 좀 여기 얼굴 좀 이렇게 해서 쓸게요. 자, 우리가 농사를 합니다. 농사를 하는데 농사는 풀을 짓는다고 하죠. 그죠? 풀을 짓는데 풀을 누가 잡아먹죠? 메뚜기가 풀을 잡아먹어요. 그죠? 메뚜기가 풀을 먹고 삽니다. 그런데 참새는 아까 보시다시피 생태계에서 누굴 잡아먹죠? 메뚜기를 잡아먹어요.
근데 참새가 죽어버리네요. 참새가 사라졌어. 참새가 사라지면은 참새가 사라지면 메뚜기의 개체수가 어떻게 될까요? 메뚜기의 개체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급격히 늘어난 메뚜기가 뭐를 우리가 지금 우리 밥 먹으려고 농사를 다 지어놨는데 메뚜기가 그것을 다 갉아먹겠죠, 그죠? 아, 이러면 그 올해 그 해 농사는 어떻게 되죠? 아, 흉년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새는 농작물이 자라서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는 해충을 잡아먹는데 이렇게 참새가 사라지면 메뚜기 같은 해충이 크게 늘어나니까 흉년이 든다는 것을 결국 참새가 사라졌는데 결국엔 누구한테 영향을 줬죠? 선생님 같은 인간, 우리 같은 인간,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태계가 우리랑은 먼 관계의 얘기라고 느꼈었는데 여기 생태계 가나 그리고 여기 만화를 봤더니 지금 사람한테까지 영향을 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결국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소중한 생물 다양성을 뭘 해야 됩니까? 그렇죠? 보존해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 다음 장을 넘어가 볼게요. 생물 다양성을 보존해야 하는 까닭이 있어요. 보존해야 하는 까닭이 있는데 우리가 주변에서 많은 생물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 잠깐 체육 선생님이 잠깐 들렸습니다. 잠깐 체육 선생님이 영상을 교실에서 찍고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을 보존해야 하는 까닭에 대해서 이제 교과서 115페이지로 읽어볼게요. 115페이지를 보기 전에 선생님이 학습지를 준비해놨어요. 여기 학습지 잠깐 보고 교과서 115페이지 올게요. 선생님은 학습지를 여기 PDF 파일로 넣어놨기 때문에 학습지 잠깐 채워봅시다. 첫 번째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를 배웠어요. 그죠? 다양한 생물은 생태계에서 뭐로 얽혀 있다고 했죠? 먹이? 그렇죠. 먹이 사슬 그리고 먹이 사슬이 복잡하게 그물 형태로 얽힌 좀 확대를 해서 쓸게요. 여기 쓸게요. 먹이 그물로 얽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거 지워버렸다. 다시 쓸게요. 먹이 그물 요거 알겠죠, 그죠? 네. 요거로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먹이 그물. 자, 그러면 이제는 여기 요거랑 요거 그림을 봐볼게요. 생물 다양성이 아까 가 생태계랑 나 생태계였죠, 그죠? 여기는 생물 다양성이 어떤 거죠? 단순한 생태계예요. 단순한 생태계고 그리고 옆에는 생물 다양성이 복잡한 생태계입니다. 복잡한 생태계입니다. 그죠? 먹이 그물이 단순했을 경우에는 특정 생물이 사라지면은 생태계가 쉽게 파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죠? 근데 먹이 그물이 여긴 복잡했는데 여기는 참새가 사라진다 하더라도 부엉이, 메뚜기, 다른 생물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적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된 생태계를 유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는 다시 교과서로 돌아가서 여기 생물 다양성이 중요한 까닭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알겠죠? 자, 교과서로 갑시다. 교과서 115페이지입니다. 생물 다양성을 보존해야 하는 까닭이 있어요. 보존해야 하는 까닭. 자, 첫 번째 예로는 아까 만화에서 봤듯이 여기 잠시만요. 여기 만화에서 봤듯이 우리가 먹는 우리 주변에 사람한테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물건을 만드는 재료는 모두 생물에서 얻어요. 대부분. 식량, 의약품, 섬유, 우리가 덮고 자는 이불, 옷, 그리고 목재 등은 대부분 다 생물에서 얻은 자원인데 자, 여기 식량이 있습니다. 식량. 벼, 보리, 밀 등을 식량으로 우리는 이용하는데 이러한 생물들이 사라지게 되면은 식량이 사라지게 되겠죠. 결국은 인간도 피해를 받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두 번째 나와 있어요. 의약품 예를 들면은 여기 버드나무에서 진통 해열제의 원료를 얻는다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버드나무가 만약에 사라진다고 하면은 우리는 진통 해열제를 얻을 수 없는 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 섬유, 목화에서 옷을 만드는 면 섬유를 얻는데 만약에 목화가 멸종, 목화 씨 들어봤죠? 그죠? 목화가 멸종하게 되면은 우리는 더 이상 이 면 섬유를 얻지 못하겠죠. 그죠? 다른 걸로 얻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생물이 멸종하게 되면은 돌고 돌아서 언젠가는 우리 인간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세 가지밖에 이유가 없을까요? 또 있어요. 교과서를 읽어보면은 생물 다양성이 보존된 생태계에서 우리는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종이 쳤네요. 맑은 공기, 깨끗한 물, 비옥한 토양 등을 얻는데 이렇게 우리가 이런 산이나 바닷가에서 여가 활동을 하면서 흔히 힐링이라고 하죠. 마음의 치유를 얻고 이런 치유를 얻고 휴식을 취하기도 하는데 만약에 생태계가 파괴돼서 맑은 공기를 못 마시고 그리고 깨끗한 물도 못 마시고 그리고 토지를 우리가 어딜 가거나 토지에서 냄새가 나고 물에서 냄새가 나요. 그럼 우리는 사람도 똑같이 영향을 받아서 질병, 스트레스 이런 거로 인해서 인간에게도 그만큼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교과서 115페이지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교과서 116페이지부터는 아주 주된 핵심된 내용입니다.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당장 우리 14살 친구들과 선생님 그리고 우리 주변의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당장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수 있는지 요 내용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교과서 118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당장 선생님 혼자만으로 지금 선생님 혼자만의 노력으로 전 지구의 생물 다양성이 보존된다고는 확답을 할 수 없겠죠. 그죠? 선생님 인간 개인뿐만이 아니라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완벽하게 이루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는 우리 여러 나라들이 모여서 협약을 맺습니다. 협약을 맺어서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람사르 습지 협약 이런 것들이 다양한 협약들이 인터넷 검색을 하면은 협약들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도로 건설 등으로 끊어진 생태계를 연결하는 통로 이 그림을 보면은 좀 흥미롭습니다. 생태계가 지금 여기 지금 이 그림에 보면은 도로가 났죠. 이렇게 도로가 나니까 실제로 만약에 요 위에 요 부분 숲이 없다 보면은 여기 사는 생물이랑 여기 사는 생물은 만날 수가 없겠죠. 누구 때문에? 인간의 도로 때문에 만날 수가 없어요. 이러면 생태계가 파괴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도로를 개발하면서도 사람들이 사는데 필요한 도로를 개발하면서도 생태계 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기 통로를 만들었습니다. A라는 산, B라는 산이라고 하면 A라는 산하고 B라는 산에서 왔다 갔다 생물들이 이동을 할 수 있게끔 통로를 만들어 놓으면서 생태계 파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을 알아봅시다. 뭐 있을까요? 그냥 우리가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은 전부 다 될 겁니다. 아마.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쓰레기 분리수거 하는 거 있어요. 그죠? 쓰레기 분리수거해야 쓰레기가 빨리 처리가 되고 그래서 환경 오염이 최소화시킬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농산물 살 때 친환경 농산물을 사는 겁니다. 막 농약을 많이 뿌린 농산물을 자주 사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해충들이 죽는다 해도 해충을 먹고 사는 또 다른 생물들이 있겠죠. 결국은 돌고 돌아서 인간에게도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 옥상 정원. 만약에 우리 집에 마당이나 옥상이 있다면 당장에 거기에 정원을 만들면 공기를 조금 더 정화시킬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미니 생태계, 아주 작은 생태계가 존재하게 될 겁니다. 옥상의 정원과 같은 생물의 서식지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그렇죠. 멸종 위기 동물을 모피로 삼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멸종 위기로 삼는 모피로만 멸종 위기를 잡아서 모피로 만든 막 희귀한 거다 해서 입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모피로 만든 제품을 사지 않기. 또 희귀한 동물, 희귀한 동물이니까 나만 키우고 싶어, 나만 알고 싶어 이런 생각으로 희귀한 동물을 멸종 위기 동물의 애완용으로 기르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도 생물 다양성을 해치는 거겠죠, 그죠? 이렇게 희귀한 동물을 기르지 않는 것조차도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는 방법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교과서 110 몇 페이지였죠? 이게? 교과서 118페이지까지 해서 생물 다양성이 필요한 보존돼야 하는 이유와 생물 다양성의 보존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국가적으로 그리고 우리 개개인이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학습지로 마무리를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생물 다양성이 중요한 까닭. 첫 번째, 생물로부터 여러 가지 자원을 얻을 수 있어요. 벼, 보리, 이거 아니고 벼, 보리, 밀 등에서 먹을 것을 얻어요. 그죠? 이게 뭐죠? 사람이 식량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버드나무에서 진통해열제 얻는 거 뭐였죠? 그렇죠. 의약품을 얻는 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목화에서 옷을 만드는 면섬유를 얻는다. 이것도 우리가 입고 덮는 섬유의 자원이 되겠습니다. 또 나무에서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드는 목재를 얻는다. 이거는 잘못 눌러줬네요. 이것은 건축 자재, 목재입니다. 목재로도 사용됩니다. 옛날에는 뭐 집이나 흙을 이용해서 집을 지었었죠. 나무나 흙을 이용해서 집을 지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목재로 사용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 환경과 뭐 건강 유지, 여기 맑은 공기, 이렇게 아까 교과서에 있던 내용이죠, 그죠? 인간들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생태계의 생물 다양성이 보존돼야 되는 까닭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보존 방법 아까 했었습니다. 국제사회 활동 여러 가지 뭘 맺는다 했죠? 그렇죠. 여러 가지 협약을 맺습니다. 협약을 맺어서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개인 혼자가 아닌 그리고 또 한 국가만의 노력이 아닌 국가와 다양한 지역사회의 활동이 필요합니다.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아까 사진으로 봤던 생태계를 연결하는 통로를 만들고 멸종위기 생물을 복원하는 사업 등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아까 봤었죠, 그죠?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친환경 농산물 이용하고 뭐 옥상 정원 꾸미기 그리고 희귀한 동물 기르지 않기 등이 생태계를 당장에 우리가 직접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끝내기 전에 선생님이 준비한 영상이 있어요. 소중한 생물 다양성이라는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요 영상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전환 때문에 그냥 요 상태로 조금 이렇게 작게 나오는 화면으로 선생님이 영상 보면서 선생님 얼굴도 같이 3분 동안 보겠습니다. 자, 영상을 틀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즐겨 먹는 바나나. 이 바나나의 멸종 위기 소식 들어보셨나요? 현재 우리가 먹는 바나나는 단 한 가지 품종입니다. 사실 바나나의 품종은 매우 많지만 사람들의 편의에 따라 한 가지 품종만 인공적으로 재배하기 때문이죠. 단일 품종, 다양성이 없는 바나나는 바이러스와 같은 환경 변화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과거 한 차례 바나나 전염병이라는 파나마병에 의해 멸종 위기를 겪었던 바나나. 사람들은 파나마병에 내성이 있는 다른 종의 바나나를 다시 선택하여 대량 재배하였지만 다시 등장한 변종 파나마병에 의해 또 한 번 멸종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생물 다양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생물 다양성은 생태계 평형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만약 생태계가 이렇게 한 줄로 된 먹이사슬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서 개구리가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먹이사슬에서 개구리가 사라진다면 개구리를 먹이로 하는 매가 사라질 것이고 메뚜기를 잡아먹던 개구리가 사라지니 메뚜기의 수가 급증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메뚜기의 먹이인 벼는 그 수가 줄어들다 사라질 것이고 결국 먹이가 사라진 메뚜기 역시 사라지게 되겠죠. 즉, 생물 다양성이 작은 생태계의 경우는 생태계가 쉽게 파괴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생물 다양성이 큰 생태계에서는 사라진 생물이 있어도 대체할 생물들이 있으므로 생태계 평형이 쉽게 파괴되지 않는 것이죠. 인간도 생태계 일부이고 생물로부터 많은 자원을 받고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이 보존되지 않는다면 개구리의 멸종으로 인해서 사라진 매와 메뚜기, 벼처럼 인간도 언제 사라질지 모릅니다. 자, 방금 영상 잘 봤나요? 요 영상은 소중한 생물 다양성이라는 아까 바나나 여기 써볼게요. 바나나가 인해서 뭐 생태계가 파괴된 것을 토대로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아까 마지막 영상 여기가 좀 인상 깊은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인간도 생태계 일부이고 지금 양의 털로 옷을 입고 또 악어 가죽으로 가방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 주변에 남는 게 있었나요? 남는 게 없었어요. 결국 아무리 내가 양털, 악어 가죽 가방을 이렇게 든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결국 남는 것, 그렇게 생태계를 파괴하다 보면은 나중에 결국 남는 것은 누구다? 우리밖에 없기 때문에 아까 풀이 없어서 멸종된 메뚜기의 사례처럼 우리도 결국은 이렇게 생태계를 파괴하다 보면은 결국엔 사람까지 멸종의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영상이었습니다. 좀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잠시만요. 이번 시간에는 생물의 다양성 보존에 대한 내용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이 다음 단원 3단원이죠. 3단원 내용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 안녕.